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와 신식 주상복합 아파트가 마주보고 있다.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한 장면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주상복합 아파트 33억, 오래된 구축 아파트 18억.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0억 원에 육박한다. 한때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10억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이게 평균이란다. 참고로 음마 아파트는 현재 20억이 넘는다. 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서울에 비싸지 않은 아파트를 찾기 힘들 지경이다. 아파트만 갖고 있어도 수억의 자산 증식 효과를 본다. 좁혀지지 않는 진짜 격차는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린다. 무주택자가 대다수인 청년 세대에겐 그야말로 진퇴양난, 청천벽력 같은 상황인데 유튜브 댓글로 청년 세대가 집 사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주제해봤다. 청년 세대가 집 사기 힘든 가장 큰 이유 첫째,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2017년 5월 6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올해 5월 9억 2천만 원으로 무려 3억 원이나 올랐다. 중위 가격은 가장 싼 아파트부터 비싼 아파트까지 일렬로 줄을 세워놓았을 때 정중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에서 중간 가는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근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이 같은 집을 사려면 한 푼을 안 쓰고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43년이 걸린다. 20대 근로소득자들의 중위소득 194만 원으로는 38년, 30대 근로자들의 중위소득 286만원으로는 26년이 소요된다. 물론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참고로 2018년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전년 대비 1억 6천만원이 올랐는데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은 불과 10만원 올랐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근로소득 상승률을 가볍게 뛰어넘는 상황에서 일해서 번 돈만으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대출로도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우선 대출 액수에 한계가 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주택가치를 담보로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가 정해주는 거다. 예를 들어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LTV가 40%라면 최대 4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9억 이하의 집을 사려면 LTV가 40%로 제한된다. 9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3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고 나머지 5억 4천만 원은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세에서 29세 청년들의 월 평균 저축액은 67만 4천 원, 30살에서 34살까지는 72만 4천 원이었다. 1년에 1천만 원도 채 저축을 못하는 청년 세대가 대다수인데 무슨 수로 수억 원의 돈을 마련한단 말인가. 엄빠 찬스가 없으면 집 사기 힘들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도 LTV를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고 최대 3억 원까지만 대출이 된다. 문제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불과 3년도 안 돼서 서울의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은 30% 이상 감소했다. 가구수로 따지면 50만 가구수에 육박하는 수치다.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의 업무지구와 가까워 젊은 층이 선호한다는 마포구, 광진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광진구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3.3%, 마포구는 7.9%인데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 지역의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은 41.7%, 53.2%에 달했다. 차라리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어떨까? 아파트 분양가는 각종 규제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시세 차익이 많기는 수억 원에 달해 로또 분양이란 말도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와 아파트 분양 확률은 반비례한다고 보면 된다. 아파트 분양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뉜다. 청약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분양받는 것이 가점제, 그냥 운으로 뽑는 게 추첨제다. 20, 30대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 물량의 100%를 가점제로 공급하게 돼 있다. 이 가점제는 청년 세대보다 40, 50대 기성 세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한 84점이 만점이다. 여기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은 61.38점이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60점 이상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총점 32점의 무주택기간 항목부터 따져보자. 무주택기간을 카운트하는 기준은 만 30세다. 만 30세 이하는 아예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39살까지 무주택자로 살아야 겨우 20점을 받는다. 이게 30대가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 여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17점 만점을 받아도 합격 커트라인에서 23점이 모자란다. 모자란 점수를 부양가족수에서 따야 하는데 자신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4명이 있어야 25점을 얻을 수 있다. 39살의 나이에 배우자와 아이 셋이 있거나 또는 배우자와 아이 1명 그리고 주택이 없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이미 지어진 집은 비싸서 못 산다. 지어질 집은 점수가 안 돼서 못 산다. 세간에는 집을 포기했다는 뜻의 집포자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회자된다. 3포 세대도 이제 악과다. 우리 부모
기숙사대 때는 집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다. 전셋집 살다 돈 모아서 작은 집을 사고 그 작은 집 값이 오르면 더 큰 집을 샀다. 그렇게 집을 넓혀가는 게 사는 재미였다. 그 부모들의 자식 세대에겐 집은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다. 이제 집은 능력 있는 부모가 보태서 사주는 것,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던져주는 동아줄이 돼버렸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바버숍과 미용실의 차이가 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